뉴 JP 고고고! 고고고! 네, 종필아 가자! 가자! 우리 안동욱 대표는 저하고 30살 차이도 안 나는데 맘먹는 걸 좋아합니다. 스트레스 우라통 터질 나 때 요즘에 스트레스 푸는 저 열받고 스트레스 생기실 때 종필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탁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이보라 변호사가 친절하게 여러분께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세 꼭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찬수 내일신문 경제편집위원이 출고한 헌법 119조 다시 읽다라는 제목의 실론입니다. 이 내용은 특히 119조 중에 119조 2항 이게 이제 경제민주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119조 2항 이제 내용적으로 재벌개혁, 그러니까 재벌개혁 중에서도 특히 우리 내일신문의 정책 기조는 재벌 해체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벌 개혁이나 견제라고 하는 것이 반시장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산업 성공보다 먼저 만들어진 표준은 족쇄가 된다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내일 이비지의 이혜성 부사장이 올린 금요 진단, 아주 양도 많고 긴 호흡의 칼럼인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 이비지는 우리나라 이비지의 선봉자인데 특허 기술이 몇 개죠? 9개인가? 7개? 예, 6개, 그러니까 7개 안팎의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력이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그 이북 전자책 출판에 이제 선봉해서 이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아주 디테일한 정보가 있습니다. 입학의 문제점이라든가 특히 내일 이비지는 내일신문의 법인주로서 최대 주주라는 점.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KOTC 시장에서 내일신문 주식이 거래되고 있으니 한번 보십시오. 예. 정말 건실한 회사라는 점을 슬쩍 홍보하면서 세 번째 꼭지는 정민 한국도로공사 본부장께서 기고한 함께 만들어가는 화물차 안전운전. 이보라 변호사가 법이나 이런 거에 제도에 관심이 많아서 뽑으신 것 같아요. 자, 큐 갑시다. 여러분은 헌법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자, 헌법, 국제법. 그만합시다. 우리 안동욱 대표의 아이콘이 될 뻔했어요. 법대로 삽시다. 예, 헌법은 우리나라 여러 제도라든지 이런 전반에 걸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헌법 제19조는 제 나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약한 부분입니다. 이게 경제와 관련된 이제 헌법 조문은 저도 좀 어렵기도 하고 매번 이제 시험 때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리기도 했는데요. 설명하신 것처럼 헌법 제119조 2항을 한번 읽어보자면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 좋습니다. 네. 경제 민주화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특히 이번 정권에 들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어제 뉴스에서 또 다시 보긴 했는데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해서 네, 3법, 맞습니다. 공정거래법이랑 그다음에 금융그룹 감독법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금 개정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이 여당과 야당이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산업 시대에 재벌 혹은 그다음 기업을 위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저희도 부인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런 지배 계층만을 위한 수탈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보다는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정치와 경제 제도가 발전과 번영을 불러온다는 것이 일단은 많은 이제 시민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에 대해서 지금 한 번쯤 이렇게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계기라고 믿고 이 이제 칼럼을 이제 작성을 하셨고요. 예, 제기도 한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골자는 재벌 해체가 곧 반시장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제도들이 물론 이제 이 제도가 모두 다 옳고 이 제도가 모두 이제 경제 민주화에 공헌한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논의와 이런 개정 과정에서 좀 더 건실하게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런 경제적인 민주화를 이룩하고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실론의 취지입니다. 한번 네.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 네. 동의합니다. 두 번째 꼭지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저도 사실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고 상당히 긴 이제 칼럼인데 이거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밌으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표준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약합니다. 원래 이런 겁니다. 표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아, 원래 그런 건가 보다. 그러고 아무래도 위축되기도 하고 또 그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긴장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보통 표준이라고 부르는 그 용어는 국제표준기구인 ISO가 만든 스탠다드 시리즈 혹은 진짜 표준은 아니지만 산업계에서 힘이 너무 막강해서 사실상 표준 노릇을 하는 사실표준 그리고 임의적인 단체에서 제정한 추천 제안 등이 뒤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여러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표준을 지정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산업화에서 큰 성공을 거두자 이런 형식들이 국제 표준으로 공인받고 자리 잡게 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들 거라고 한다면 월드 와이드 웹, WWW. 우리가 인터넷 접속할 때 예, www,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 형식인 HTML 이런 것들이 HTML. 예, 맞습니다. 그게 ISO 국제표준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ISO에서 공인한 표준도 있지만 결국 너무 이르게 표준을 지정을 해버리면 산업화가 되기 전에 이런 표준으로 이제 지정이 돼버리면 미래가 아무래도 예측하기 힘든데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가 호응을 받을지 알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시장의 반응에 빠르게 대응하고 변화하지 못해서 표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 버려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언급하시고 있는 얘기들은 전자책 얘기들을 좀 하고 계세요. 지금 이북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혹은 세계에서도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마존에서 캔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전자책 그런 리더들을 이렇게 올리긴 했지만 그걸 많이 이용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유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기고를 하셨는데요. 이런 형식들에 대해서 표준이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파일 형식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폐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화 이런 것들을 거치지 못해서 실제로 표준이긴 하지만 표준적으로 이용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이제 칼럼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자책 시장이 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파일 형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개를 하고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게 이 기고의 요지입니다. 예,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갈까요? 네. 세 번째는 사실 많이들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요즘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르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 게다가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측정 안 한다고 생각하셔서 음주운전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뉴스 기사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외에도 일단 운전하시는 그런 절대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시다 보니까 운전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저희 이제 법률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같이 이제 외출을 할 경우에 갑자기 차들이 뭐 들이댄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무섭기도 하고 겁도 나더라고요, 요즘. 화물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워낙 덩치도 크고 하니까 위협적이죠, 그죠? 시각적으로 아무래도 어린 아이의 네네. 그런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기고하신 내용에 따르면 화물차 사고 원인에 대해서 야간의 졸음운전, 경사진 연결로에서의 과속,
곡선 구간에서의 지정차로 위반 등으로 인해서 화물차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고속도로를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운전할 때 양옆에서 또 화물차가 이렇게 쌩 하고 지나가 버리면 저도 상당히 겁도 나고 이러다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물차 운전자분들께서 좀 더 이제 주의를 해주시고 이런 화물차 운전자분들에게 이제 용역을 주시는 분들도 좀 더 근로 시간이라든지 화물차 운전 기사들의 근로 환경과 관련돼서 좀 더 이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화물차 안전운전 기고의 요지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린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이제 사건 사고를 다루는 변호사로서도 이 이제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화물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전운전에 꼭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어린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심정, 또 법을 직접 일선에 다루는 변호사 입장에서 호소력이 짙었다고 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종필 TV는 이렇게 내일신문 일면과 오피니언면을 통하여 세상을 읽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돕고 여러분들이 일상과 여러분들의 생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시청자 서비스로 오프닝 때 했던 자, 쇼 다시 한번 또 가겠습니다. 또요. 그럼 마무리할 때 좀 사람이 일관성도 있고 좀 예? 완결성이 있어야죠. 네? 구독, 일구독? 좋아요 안 돼요? 안 하고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합시다. 그러면 자, 1, 구독, 2, 좋아요, 3, 알람 설정. 그것도 좋고 3도 좋고 4도 좋아요.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예. 또 마지막 또 우리 영상의 자막으로 띵동 강조가 나가니까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우리 인사는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 큐. 뉴 JP 고고고! 종필아! 가자! 이렇게 해서 가겠어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